네, 안녕하세요. 민기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재정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주정부 재정, 지방정부 재정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정부 재정에는 상당 부분 연방정부 재정에서도 이렇게 재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지방정부에는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오는 재정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호 우리가 이런 재정의 관계를 정부 간 재정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의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연방정부 재정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정부, 지방정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연방이 1개 있고 주정부가 50개 있고 지방정부가 약 9만 개, 89,50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재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미국은 사실 나라가 굉장히 크고 저기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도 빨리빨리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자료가 최근 자료인데 이 자료를 한번 봐보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예산을 2017년 기준 5.6조 달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6,72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재정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가 일정 부분 돈을 100만 원을 주정부에게 100만 원을 주고 지방정부에도 또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방정부에서 100만 원이 간 것은 포함을 안 하고 주정부 최종적으로 누가 썼느냐 이걸 가지고 예산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순계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종적으로 사용한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약 5.6조 달러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46%를 연방정부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25%, 지방정부가 28%. 그러니까 주정부 이하가 전체 예산의 약 53%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야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 우리 한국은 5,200만 명, 6.6배 정도 인구가 많고요. 면적은 약 100배 정도 크고 GDP는 우리의 12배입니다. 인구는 6배인데 GDP는 12배 큰 거죠. 정부 예산은 우리보다 13배 정도 예산은 많아요. 인구는 6.6배 많은데 예산으로 보면 13배 정도 많은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보면은 세계 GDP의 약 24%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대단하죠. 중국이 약 16%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5%, 우리나라가 2%가 조금 안 되니까 23%. 한중일 GDP보다 미국 하나가 조금 크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세입원을 이렇게 봐보면 연방정부는 주로 어디서 세입이 오냐면 조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크게 나누면 소득 관련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판매세 이런 게 있고 세금 중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징수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보장세입니다. 이런 사회보장세는 목적이 있는데 전체 연방정부 수입의 94% 중에서 연방정부가 보통세로 이제 걷어들인 게 약 56%. 사회보장세는 38% 정도 되고요. 기타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거겠죠. 주정부 수입은 주정부는 사회보장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판매세 이런 걸로 58% 정도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 수입은 수수료 이런 겁니다. 주정부는 대학 등록금 이런 거 받죠. 이게 4% 되고 정부 간 이전 수입. 정부 간 이전 수입이라는 게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총 쓰는 세입의 36%를 연방정부가 줍니다. 지방정부는 자기 소득세 등으로 재산세, 주로 재산세죠. 53% 수입을 갖고 정부 간 이전 수입. 주정부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냐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받는 전체적인 정부 간 이전 수입. 이것을 앞으로 이제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정부로 갈수록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재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연방정부가 주는
이 보조금은 이미 딱 꼬리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보내준 중에 61%는 보건, 의료 이런 데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연금 이런 데 사용해야 되고 19%, 거의 80%는 이렇게 딱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9%도 교통, 교육, 직업훈련 용도가 정해진 그런 상태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조금 중에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정 목적, 그러니까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특정 목적 보조금, 캐러고리컬 그랜트 이런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교육에 사용하라, 직업훈련에 사용하라, 고용에 사용하라 약간 용도를 고용으로 한정하지만 그 세부적인 용도를 넓혀주는 블락 그랜트라고 하는 포괄 보조금 이런 용도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중에 우리 국세의 보통세의 19.24%의 97%를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주는데 이때의 용도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반 목적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일반 목적 보조금 용도를 정해주지 않고 연방정부가 주나 지방 또는 주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그런 재정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방 입장에서는 훨씬 재원 확보에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세입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미국 정부, 연방, 주, 지방정부를 다 모아서 총 6천조가 넘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기능별로 나눠봤더니 가장 크게 전체 세출 예산의 23%를 사회복지에 사용합니다. 교육이 19.6, 보건, 일반 행정, 국방, 국제관계. 국방, 국제관계라는 것은 미국이 정말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12%, 공공안전, 교통, 환경주택, 그러니까 사회복지, 교육, 보건 여기에 반 이상을 50% 이상을 미국 정부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 총 정부의 약 20%가 교육에 사용하는데 그 20%를 누가 부담을 하고 있냐면 20%를 100으로 봤을 때 지방정부가 교육은 64, 주정부가 28, 연방정부는 거의 교육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교육에 우리나라처럼 비중이 매우 낮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국립대학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는 육해 공군사관학교하고 해양경비대학입니다. 이것만 국립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에서 대학은 주에서 하고 초중등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죠. 환경 역시 지방과 주정부에서 하고요. 공공안전도 지방정부하고 주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예산 투자합니다. 이걸 봐보면 주민과 가까운 곳은 지방정부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것은 지방, 주정부, 연방정부가 고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가보면 사회복지나 보건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가 많은 세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이나 국제관계, 그 다음 우주항공 여기는 지방이나 주정부는 하나도 안 합니다. 연방정부 고유적으로 100%를 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방, 주, 지방정부를 다 봤는데 이제 하나씩 나눠서 볼게요. 연방정부 세입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대부분 세금인데 개인소득세가 50%, 법인세 7%, 사회보장세 36%, 소비세 3%, 기타인데 사회보장세는 명목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소비세라는 것들도 있는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주로 주 정부가 많이 걷는데 여기서 소비세는 가솔린, 담배, 주류 이런 게 있는데 세금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국세, 지방세가 나눠 있는데 어떤 세원을 가지고 법인세를 가지고 연방정부도 부과를 하고 주정부도 부과를 하고 개인소득세도 연방정부 부과하고 주정부가 부과하고 같은 과세 대상 세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원을 공유하는 거죠. 연방, 주, 지방 이렇게 부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렇게 세입을 봐보면 과거에는 어떤 세금이 많았었냐면 법인세가 많았는데 지금은 법인세 명목이 확 줄어들었어요. 대신 개인소득세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엇이 많이 증가를 했냐면 사회보장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아무리 많아도 사실상 우리가 일반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 전반적으로 봐보면 국가가 해야 되는 사회보장에 대한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연방정부의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을 구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제 마음대로 1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요. 100만 원을 제 마음대로 하나도 못 쓰고 누군가가 100만 원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대로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부도 지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지출을 의무적 지출이라고 얘기해요. 이 의무적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연금 줘야 되죠.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량적 지출이라는 것만이 건물도 짓고 공항도 짓고 항만도 짓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연방 지출을 또 봐보면은 미국은 워낙 부채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미국 예산의 10%는 그 채무의 이자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보면 현재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100으로 본다면은 63%는 전혀 재량을 쓸 수가 없는 의무적 지출에 써야 되고요. 그 중에 또 10%는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으로 쓰고 오직 27%만 가지고 재량적 지출을 하는데 이게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거죠. 특히 의무 지출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회보장, 의료보험, 실업퇴직급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퇴직군인 연금 요거는 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채무를 동원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 지출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재량 지출은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죠. 그런데 의무 지출은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기초연금을 얼마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얼마에다가 인원수를 곱하는데 곱해서 예를 들어서 1조가 됐다. 그런데 의회 의원이 심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하지만 재량 지출, 국방, 교육훈련, 교통, 퇴직 군인에 대한 연금 말고 일반 서비스, 실업 퇴직급여, 보험급여가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재량 지출, 이 부분만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재량 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의회가 할 일도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로 미국은 거의 10% 가까운 돈을 예산의 10%를 채무에 대한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 미국 연방정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은 4경입니다. 4경. 천문학적이죠. 미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적자, 또 하나는 이 무역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년 동안 총 생산 GDP의 123%가 미국의 채무죠.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